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속보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과거 삼김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에서 유세를 할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날라옵니다. 자, 방패로 경찰이 막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영남 지역에 대구에 유세를 옵니다. 마찬가지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거 정말 70년대, 80년대나 보던 풍경들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2019년 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런 지역주의 망령에 볼모로 잡혀 있어야 합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패스트트랙의 불법성과 반민주성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독재 좌파 추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전 찍고 대구, 부산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광주 찍고 전주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 1박 2일간의 문재인 스탑 장외 집회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주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행사를 하기로 했던 그 장소에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단체 등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가 거세게 반발하고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와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황교안 대표는 행사 중 시민들의 시민사회단체에 휩싸여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로 피신을 했는데 전주 가는 기차를 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500ml 페트병 물 세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안경에 물이 묻을 정도로 급박을 당했습니다. 여기 왜 왔니? 제가 입으로 참 소개하기 힘들 정도의 좀 심한 구호들이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전두환의 후예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박근혜다. 황교안은 광주를 당장 떠나라. 세월호 7시간. 황교안을 처벌하라. 어쨌든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광주에서만 집회를 이렇게 방해받는 겁니까? 물론 광주 시민들이 또는 광주의 일부 한국당을 비판하는 분들이 비판 집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특정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 그리고 물리력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향해서 생수병이든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 경부선은 괜찮고 호남선은 안 되는 이 나라는 여전히 지역주의 망령에 붙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행사는 원래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광주 송정역 광장, 광주 진보연대, 광주 대학생 진보연합, 시민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튼 채 자유한국당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광장을 벗어나 인도에서 문재인 스탑 전남 시도민이 심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당은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너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이제 밀려났습니다. 장소도 포기하고 인도로 가서 규탄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물러가라는 고성과 항의에 묻혀서 연설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경태 신보라 최고위원이 연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국 황교안 대표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물론
청중들의 목소리에 휘묻히기는 했지만 끝까지 연설을 했습니다. 독재국가.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사법법에 이어서 선거법을 바꿔 입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300석 중 260석이 말이 되나? 그게 민주국가인가? 자, 이런 황교안 대표의 연설은 시민들의 항의와 고성소리 속에 묻혀갔고, 연설을 마친 뒤 황교안 대표는 20여 분간 시민들에게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미리 준비했던 문재인 정부 규탄 홍보물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시민들과 경찰 간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앞건은 500ml짜리 생수병에 든 물을 뿌려 황교안 대표의 안경에 물이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우산을 편 채 건접 경호하는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역사 안 영무실로 긴급 피신했습니다. 자, 영무실 밖에서도 뭐 대기 중이던 5.18 유가족, 5월 어머니 회원 등이 있었고, 이들을 피해서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전주행 열차를 겨우 탔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광주 송정역 플랫폼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나라인데 지역 간 갈등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씁쓸한 날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에 대한 이런 왕따? 이런 거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대구에서도 박수 받으면서 행사 진행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에서 경호원들이 기관단총 경호를 했지만 행사 잘하고 갔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쪽은 여당이고 이쪽은 야당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광주에서 행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제가 더 심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수 쪽 사람들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물리력으로 다른 사람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이런 위회를 강화하려는 행동들은 좋지 못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서 정치 집회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라면 정말 반성할 일입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마이크를 들고 계속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반대 함성이 시끄러웠지만 끝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황교안의 배짱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진들을 보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거의 겁박을 받는 듯한 밀려 들어가는 저 황교안 대표의 모습들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호남 출신의 신보라 최고위원도 우리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말씀을 드려 광주에 왔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무너뜨리고 있잖아. 이런 반박성 고성이 되돌아왔습니다. 물론 이게 민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 정당의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지역주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주의가 아니고 민주적 목적으로 방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산이나 대구에는 그러면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 국민이 없습니까? 왜 꼭 광주만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럴 때는 성명을 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의의 호소에서 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영남은 많이 변했는데 호남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득표율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 분들을 비할 생각도 없고 폄하할 생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의 배타주의가 다른 지역에 혹시라도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배려를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광주의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황교안에 대해서 물리력 행사를 하면 또 다른 광주 주민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질서, 민주화 과정에서의 질서라는 소리가 기억납니다. 진성호의 직설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어쨌든 오늘 있었던 황교안 대표의 광주 봉변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인데 생각은 5천 달러 시대에 멈춘 것 같아서 대단히 씁쓸합니다. 심한 말은 줄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